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부터 닷새 기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고향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고, 특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셔서 병원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오전에 방송에서 앞으로 권역별 응급실을 경증 환자가, 예를 들어서 감기나 장염, 이런 경증으로 판단되는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는 9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참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회에서 발의돼서 공표된 법률안보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더 많은 정도니까, 이거는 국회 기능이 거의 없이 그냥 시행령 정부, 시행규칙 정부로 행정부 위주의 국정 운영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국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국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은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매출도 어려운 곳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전기세 내기도 어렵습니다. 임대료는 떠나서. 그런데 거기다가 경증으로 응급실을 갔을 때 자부담 90%를 적용한다. 그러면 저소득층과 저희 같은 이런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응급실 이용 못해요. 그럴 돈도 없고 병원 못 갑니다. 그냥 몸으로 때워야지. 그렇다고 해서 약국 가면 약을 줘주지 않잖아요. 이게 병원하고 약국이 이제 분리가 된 지 꽤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몰아세워야 되는가? 나라를 운영하는데 전시 상황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저는 사실 딱 2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이게 말씀드릴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된 상황에서 정권을 인수받았고, 코로나는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권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세계가 주목한 게 2가지가 있죠. 공급망 재편성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워낙 그 농산물 관련해서 세계 수출 분야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그 세계 각국에서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은 우리 자국에서 생산을 하자, 이런 공급망 재편성이 하나의 세계화의 화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반도체 그 판을 들고 전 세계 반도체 유력 회사 5곳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공급망 구축 한 5년 정도 저는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22년도에 시작된 공급망 재편성 27년이면 끝납니다. TSMC도 일본의 반도체 회사 짓고, 그 미국의 일론 머스크도 중국 방문해서 중국의 제2 공장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하는 공장 중국에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망이 재편성되고 있어요. 자국 위주의 공급망 위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과연 뭐를 했냐? 이 공급망이 재편성 과정에서 우위를 점유하지 못하면 수출과 어떤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아주 약해집니다.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70% 정도 되는데 공급망이 형성이 안 된 상황이면 경제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에너지입니다. 아리백. 재생에너지 윤석열 정부에서 인수받을 때 8.29%에서 인수받았어요. 지금도 8.29%입니다. 2년 반 지난 상황에서. OECD 평균 28.1%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70% 육박했습니다. 이 아리백은 미래의 SOC 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듯이 수출하려면 아리백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어요. 내년부터 유럽은 CBAM이라고 해서 탄소세를 받잖아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은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석유화학으로 된 에너지를, 화석 연료로 된 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은 탄소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죠. 제품 경쟁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금기시된 게 아리백이에요. 왜 아리백에 대해서 전혀 관계장관 협의회나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질 않아요. 이거는 국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5년 동안 아리백을 준비하지 않으면 50년이 늦어질 수 있어요. 공급망 구축도 안 해. 에너지 관련돼서 구축도 안 해. 그러면은 기반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고 우리 경제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수로만? 우리나라는 내수 비중이 한 24% 됩니다. 그 내수 갖고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다, 국정에.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체코 원전 수출 관련된 겁니다. 체코 원전 24조 원에 한수원이 팀코리아로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해외에 나가신다고 하는데 사실 갈 필요 없어요. 그거 왜 나가세요? 한 번 나가면 5, 60억씩 드는데. 그 여행 가듯이 해외 방문 하지 마시라니까. 저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돈 있으면 지금 의료대란 있는 데 쓰세요. 그리고 전 가고 싶으면 자부담 90% 하세요. 국민들한테 국민 건강 지키는데 자부담 90%로 하시라니까. 본인들 그 해외 나가는 거 90% 자부담 하시라니까. 본인들이. 부부가, 대통령 부부가 90% 자부담 하셔야 돼. 1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아랍에미리트에 400만 불짜리 원전 수출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면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나라 군인 가 있죠. 그분들 왜 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지켜줘야 될 무슨 군사적 동맹입니까? 뭐 피로 맺은 국가예요. 원전에 따른 하나의 저는 미락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군대를 파견하는데 국회 동의하지 않고 파견한다? 이거는 헌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저 아랍에미레이트에 군대 파견한다고 국회에서 표결에 붙인 기억이 나진 않는데.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원전이 7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있는 그 지적 기술을 다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서 지금 체코 원전 수출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려면은 우리한테 지적 재산권 내고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할 때 제 생각으로 3, 4조 원은 아마 그쪽으로 갔을 거라고 봅니다. 요번에도 만약에 체코에 원전 수출하게 되면 웨스팅하우스에서 지적 재산권을 지불하고 가는 형태가 될 건데 그 금액이 24조 원에서 얼마 정도 될까요? 1, 2조 정도 안 되겠습니까? 많게는 3조 원까지도 아마 요구할 것 같은데. 로열티라는 게 엄청 많이 내야 되잖아요. 왜 그러한 견적을 만들 때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 금액도 견적에 넣어서 견적이 올라가야지. 무조건 입찰을 따려고 지지율이 낮으니까 하나의 이벤트식으로 그렇게 싸게 입찰을 넣어가지고 입찰 받아봐야 뭐예요. 적자나는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그 전부 다 그 일하시는 분들도 체코에 있는 분들로 다 뽑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인력은 한 명도 안 간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협약이 이게 수출입니까? 원전 수출이에요? 웨스팅하우스 좋은 일 해주고 체코 원전 기술자들 노하우 알려주고 그 사람들 임금 주고 우리나라는 이득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국에서 견적 들어간 건 우리나라에 7배 정도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 4배, 5배 들어간 데도 있어요. 러시아 이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이니까 체코 입장에서 러시아는 배제한 거지만 러시아하고 중국이 원전 강국이에요. 우리보다 더 강국이에요. 그런 나라도 우리보다 2, 3배 높게 들어가는데 24조 원에 들어가가지고 로얄티 주고 거기 있는 근로자 쓰고 또 다시 지금 대통령 50억, 60억 들어가갖고 방문해. 이거는 저는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해외 나가지 마세요. 지금 해외 나갈 상황 아니야. 장기적인 아직도 안 늦었어요. 공급망 재구축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시는 경제정책을 하시고 아리백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약간의 원전도 허용해주는 쪽으로 일부 가지만 이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화석 원료를 조금 더 쓰자는 입장이지만 그것도 세계 정세가 크게 요동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렇게 주장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우디하고 중동 다 준비하잖아요 지금. 사우디가 왜 엑스코 유치하려고 하겠어요. 이제 화석 연료는 10년 정도 20년 정도 지나면 끝나는 시대가 되니까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엑스폴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장기적인 미래 국가 로드맵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 당장 지지율 만회를 위한 인기 위주의 어떤 이벤트식 수출 이런 거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90%를 부담을 해라. 우리 건강보험 내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이중과세 하시는 거예요. 과세라기보다 2번을 받으시는 거야, 돈을.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번을 이렇게 받으면 건강보험을 그런 형태로 해서 요즘에 유튜브 많으니까요. 건강보험도 국가에서 국가재정에서 14% 지원해 주잖아요. 잠시만요. 6% 국민 증진 기금으로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래서 2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저는 우려되는 게 경찰분들 초과 수당한 거 아직도 지급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해안 경찰들 초과 근무한 거, 이 119 공무원들 초과 근무한 거, 소방 공무원들, 하물며 국군 장병이나 공무원들 월급 혹시 좀 이렇게 늦게 나가지 않나 이런 우려까지 들어요. 세수가 워낙 부족을 하다 보니까. 나라 세수가 이 정도까지 오게 된 책임도 지셔야 되고,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대안을 야당하고 만나서 협의를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 국민이 무슨 종입니까? 마당새는 마당새예요, 국민이? 의료계도 이렇게 양극화 시켜가지고 서민들은 아예 접근도 못하고 이제 상위 한 10%만 병원 다니게 하시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의료계 전부 다 대기업으로 주고 정경련한테 다 주시려고? 정말 속상하고요. 민생 현장을 대구 서민시장, 충무 재래시장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정말 어려운 현장을 가보세요. 그 본인들 지지하는 사람들 있는 데만 가지 마시고. 그러고 왜 그 권력이 주어지지 않고 선임되지 않은 권력이 공무원 수행해가지고 지시 내리고 왜 공적 지위를 행사합니까? 그 월권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경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관조공사도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영국은 감세정책 하나 잘못해서 수상이 내려왔어요. 지금 감세정책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큰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혼란이 나와 있습니까? 세수 부족. 세수부가 부족하니까 서민들 지원해야 될, 내수 부양해야 될 재정 자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려오셔야지 책임지고. 왜 책임을 안 지는데? 그런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영부인은 요리조리 본인이 저지른 의혹에 대해서 피해 다니고, 대검찰청, 서울지방중앙법원, 검찰청이 한 개인의 소유물입니까? 한 개인을 위한 겁니까? 김건희 여사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 수사를 막기 위한 건물입니까, 그게? 그럼 그거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야죠.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과 온 나라가 이러한 고통과 대가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국민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 고통까지도 따라야 되는 겁니까? 검찰 개혁하는데 검찰들 고통 따르지 않잖아요. 부담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 고통받기 싫다. 개혁에 따른 고통받기 싫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들은. 당신들은 개혁에 따르는 고통을 부담 안 하면서 왜 국민들한테는 고통 부담하라고 해? 니들 다 내려와. 어? 국무총리, 대통령, 검사, 장관들 다 내려오라고. 자격 없어. 솔선수범을 안 하잖아. 솔선수범. 본인들부터 허리를 졸라매야지. 이 어려운 시국에 왜 정자 갖다 놔? 왜 사우나 만들고? 왜 드레스로 만들어? 니네가 제정신이냐? 수권 증명 없고 대통령 자격 없으니까 당장 내려오세요. 죽어가는 국민이 있어. 그 목숨 책임져야 돼 분명히.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능력 없으면 내려와. 국가 여기서 더 가면 일제가 우리나라 강점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시절로 들어가. 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